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MB 특허사무소의 이재명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아주 유명한 동명이인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들으면 잊으시는 않더라고요. 오늘 사실 하루 종일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해외 특허 출원 전략 관련해서는 좀 핵심적인 내용, 유의사항들만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 시간에 하셨던 특허 침해가 아마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우셨을 겁니다. 일단은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지금 5가지인데요. 해외 출원의 필요성, 해외 출원 방식, 출원 현황, 그리고 전략, 시사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원의 필요성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려면 해외 시장에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근데 해외 시장에 나가려면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려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특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시장에서 특허를 독점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사실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런데 특허법상 전 세계에 한 번에 등록되는 특허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받고 싶은 나라에 개별적으로 다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속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밑에 이제 보이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경제 2019년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일단은 회사가 이제 인포탱크라는 회사인데, 맨 윗단에 보면 정답을 하시는 분은 우물정자와 땡땡땡 번호를 눌러 방송사로 보내주세요. 사실 이거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이걸로 특허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특허 받은 거는 1998년에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통합 메일 서비스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등록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단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1년에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나오고 해서 그 해만 매출이 이제 200억 정도를 거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출원이 해외 출원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연간 한 3조 원 규모의 시장인데 사실 그 시장을 다 놓친 거죠. 통상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해외 출원했으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는데, 로열티 같은 경우가 평균이 한 3% 정도 되는데요. 이게 평균적인 거고, 사실 이런 이런 정보통신 쪽은 사실 더 높아요. 정보통신은 대략 한 5% 정도 되고요. 기계 분야들은 대략 한 1%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3%만 따져도 사실 연간 900억 있죠. 그래서 사실 해외 출원은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해외 출원하는 방식인데요. 해외 출원하는 방식은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파리 조약에 기반한 출원인데요. 얘는 일단 한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1년 내에 우리가 진입하고 싶은 국가의 그 언어로 직접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리 조약에 기한 출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T 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CT 출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찬가지로 한국 출원을 하고 1년 내에 PCT 출원을 하는 거예요. PCT는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조약을 통해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가입된 국가에서 유효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PCT 출원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지주의 원칙상 PCT 출원을 해도 저희가 특허권을 받고 싶은 나라는 직접 그 나라에 출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나요.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지금은 이제 30개월, 어느 일정 기간인데요. 30개월이 일반적인 기간이에요. 30개월 안에 해당 국가의 그 언어로 출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저희 나라는 해외 기업들이 PCT 출원을 들어올 때 31개월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31개월이고, 나머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본, 미국, 중국은 30개월입니다. 그래 들어가면 이제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일반 해외 출원이 아까 말씀드린 파리 조약에 기반한 해외 출원이고요.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까지 해외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1년 기간이라는 동안이 사실 길지 않거든요. 국내 출원하고 나서 해외 출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1년밖에 안 되니까 길지 않아서 사실은 대부분의 출원인들이 많이 망설여요.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긴급하게 주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번역할 시간이 사실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단은 번역 없이 출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각 국가에서 이제 보정 명령을 사실 내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개월 정도 안에 번역물을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저희 나라도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때 사실은 이제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된 걸 할 때 출원을 하면 2개월 정도 기간을 줘요.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각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PCT 출원 같은 경우는 이 관장하는 데가 와이포라고 해서 국제사무국이에요. 그래서 출원 자체를 국제사무국에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근데 PCT 출원은 여러 가지 그 수리관청을 두고 있어요. 저희 나라도 수리관청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희 나라 특허청에 PCT 출원을 하죠. 뭐 꼭 저희 나라에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유럽에다가 해도 돼요. 수리관청을. 보통은 이제 저희 나라에 출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조사를 하는데요. 국제조사는 와이포에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심사를 해줘요. 얘가 특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심사를 해줘요. 심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 공개가 보통 원 출원일,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국제 출원도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비 심사라고 있는데요. 예비 심사는 선택적이에요. 내가 출원을 할 때 예비 심사도 받고 싶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비 심사를 하면 조금 더 사실은 상세하게 사실은 심사를 해줘요. 근데 통상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합니다. 예비 심사. 그 다음에 이제 번역물 제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라마다 조금 기간은 다르지만 통상 30개월 안에 이제 번역문을 제출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레이스 피어리라고 그래서 시간을 더 줘요. 그 안에 사실 이제 번역문을 제출을 못하면 통상적으로는 한 2개월 정도 줘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2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요. 근데 물론 시간을 더 주는 데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파리 조약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PCT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정국에 들어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밑에 보면 심사, 활용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활용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사실 조금 후진국 나라들이나 사실 유럽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국제조사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각 국에서 심사를 할 때 1차 심사를 그걸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사 자체 할 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PCT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가입이 돼 있어요. 가입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장비나 그런 쪽은 대만 같은 경우를 많이 출원을 하는데 대만은 PCT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파리 조약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1년 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상은 30개월인데 저희 나라는 31개월이고 여기 이제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 뭐 이런 나라들은 19개월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거의 안 나가는 나라들입니다.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해외 출원 현황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이거는 2022년 3월에 와이포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2011년부터 21년까지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출원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PCT 출원 자체는. 대략적으로 2020년 대비는 뭐 0.9%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PCT 출원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PCT 출원을 많이 하느냐? 사실 중국이 되게 많아요. 중국이 거의 지금 보면 뭐 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이 4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요 4개국 합친 게 전체 PCT 출원의 한 78.3%가 되는데요. 또 많이 나가는 나라가 이제 유럽인데 유럽은 그러니까 유럽 특허청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고요. 그걸 사실은 EP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다 EP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IP 5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유럽이에요. 그 나라들이 거의 한 80% 이상을 사실은 출원을 차지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건은 이제 아까는 PCT만 본 거고요. 요건은 뭘 본 거냐면 뭐 사실 이제 특허 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뭐 자료를 찾은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출원된 모든 건들 중에 그 건들 중에 해외 출원된 건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0.42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국내 출원은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해외 출원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이 뒤에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나라에서 출원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훨씬 큰 거예요. 앞에 있는 국가들보다. 앞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출원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해외 출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들은 대부분 앞쪽에 뭐 이스라엘이나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 해외 출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2017년 기준으로 한 0.42 정도 되는데 뭐 조금 더 분발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나라의 출원 중에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사실은 분류를 해서 국내 출원한 거랑 거기 대비 해외 출원한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2015년 기준으로 보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5만 3,500건 정도 되는데 근데 출원 자체는 중소기업이 사실은 더 많아요. 4,000건이 넘잖아요. 중소기업 출원 자체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해외 출원을 보시면 2015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1,300건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13,000건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9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국내 출원은 중소기업이 훨씬 많이 하는데 실제 해외 출원 자체는 더 적게 하는 거죠. 물론 이유는 돈 때문이겠죠. 해외 출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중요한 기술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해외 출원할 필요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비용적으로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출원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잡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출원 국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출원 국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할 거냐가 가장 1차적입니다. 거기서 물건을 팔 건지 또는 거기에서 생산을 할 건지 그 나라를 뭐 정확하게 사실은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이 특허법 관련돼 가지고 이 권리를 잘 보호해 주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분을 해보면 뭐 해외 특허 출원을 할 때 그 나라에서 획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절한가 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인데요. 지금 이제 권리와 유효성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권리를 획득하는데 시간과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1차적으로 보면 A등급이 저희가 이제 출원하기가 좋은 나라들인 거고요. D가 나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미국, 뭐 홍콩, 대만 이렇게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저희가 뭐 일본, 미국, 중국 쪽 A번에서는 그렇게 출원하는데 이 나라들이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심사를 진행을 했을 때 1차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고요. 보시면 이제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D에 속한 나라가 있어요. 유럽.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그리고 비용도 유럽이 앞에 나라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출원하고 나서 심사하는 과정 동안 사실은 특별하게 돈 내는 게 없어요. 그냥 심사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출원 유지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냥 매년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 심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매년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어쨌든 그런 나라가 있고 이제 권리 행사의 실효성 부분에 적극적인 권리 행사랑 소극적인 권리 행사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저희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요.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기가 편한 나라. 그다음에 소극적 권리 행사는 저희가 이제 권리 대항을 받는 거죠. 특허권은 없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권리 대항을 받았을 때 대응하기가 좋은 나라인데 사실 소극적인 권리 행사보다 저희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예요. 결국엔 해외 출하라는 목적 자체가 해외에서 저희가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못하게 하는 게 사실 목적이니까. 보시면 이제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대만, 멕시코까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중국, 유럽, 미국, 일본 사실 이렇게 사실은 많이 나가요. 실제로 해외 출원 자체는 권리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출원 방식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출원 방식이 이제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왼편에 있는 게 이제 일반 해외 출원이 파리 조약에 기한 출원이고요. 오른쪽이 PCT에 관한 건데 파리 조약 같은 경우는 국내 출원하고 이제 1년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출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사가 빨라요. 전체적으로 일반 심사로 진행을 하더라도 심사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해외 출원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뭐 기준 중에 하나가 사실 진출 국가가 명확하면 굳이 PCT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가 명확하면 그냥 파리 조약으로 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하나의 이유 중에 뭐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술인 경우 들어갈 수 있고요. PC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출원한 날로부터 그 해외에 진입하기까지 3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화가 어느 나라에서 될 건지 뭐 그런 걸 사실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확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국제조사 보고서라고 아까 와이프에서 선행기술조사 일단 특허성을 조사를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출원을 더 개별국으로 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일반 해외 출원 같은 경우는 보통 국내 출원하면 국내 출원의 일반 심사로 진행을 했을 때 1차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 한 1년 4개월이에요. 그리고 등록되는 데까지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 4개월이 돼야지만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내가 해외 출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단점이죠. 사실 요거를 피하려면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선 심사를 많이 해요. 국내 출원할 때. 국내 출원할 때 우선 심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우선 심사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자기 실시 기술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벤처, 이노비즈 이런 걸 하면 보통 1차 심사 결과가 한 3개월 정도면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등록 여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PCT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큰 단점이 사실은 비용이죠. 왜냐하면 PCT 출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PCT 출원을 해도 개별국에서 특허권을 얻으려면 다시 그 국가에 출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 들어가는 출원 비용은 사실은 파리 조약의 비용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PCT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밑에 있는 자료는 이제 보통은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보완되는 기술 연구 개발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PCT 출원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데들도 보면 이제 대학교들 중에 주로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들은 개별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다 PCT로 먼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회사의 사실 상황에 맞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선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 심사 청구를 해야지만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줍니다. 심사 청구를 안 하면 특허청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심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는 물론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심사 청구는 뭐 사실 해외 심사 청구는 사실 비용이 비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어느 시점에 심사 청구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뭐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한국 출원을 보통 먼저 하니까 한국 출원을 보고 아 얘가 조금 등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실 심사 청구를 해도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출원에 들어간 돈이 사실은 좀 아깝죠.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국내랑 상관없이 심사 청구를 많이 출원 당시에 진행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심사 청구 제도 자체는 이제 한국이랑 일본은 출원일로부터 3년까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우선일로부터, 그러니까 한국 출원일 기준이겠죠. 그러면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3년까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유럽은 출원 공개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출원 공개는 일단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제 2년인데 제가 대략 유럽 출원 후 1년이라고 잡은 거는 국내 출원 기준으로 2년이니까 보통은 유럽 들어갈 때 1년 되는 시점에 들어가니까 유럽 출원 후 1년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건 미국은 심사 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들어가면 심사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심사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할 때 한국이나 미국의 심사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실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해외 출원을 하면 일단은 좀 빨리 등록받고 싶어 하세요. 해외는 기본적으로 출원 심사 기간이 기니까.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이제 심사를 빨리 하는 제도예요. 이 심사 하이웨이 제도라는 게. 이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심사 하이웨이 제도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1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에 먼저 일단은 출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심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심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 통지는 한 1년 4개월 정도 돼야지 나오거든요. 근데 해외 출원은 일단은 그 전에 출원을 해야 돼요.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일반 파리 조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먼저 출원을 일단은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거절 이유 통지가 나오면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항이 보통 아시겠지만 여러 개가 적혀 있거든요. 청구 범위에. 거기에 사실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 청구항을 지금 이제 보정을 하는 거야. 등록 청구항으로 보정을 하는 거야. 미국 출원 들어갔던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등록 가능한 상태로 다시 자진 보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PPH는.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한국에서 등록 가능한 항을 미국 출원으로 자진 보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진 보정으로 들어가면 그때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나온 통지서나 인용문은 뭐 등록 청구항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제출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조기 심사를 진행을 해줘요. 통상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는 바로 등록이 돼요. 근데 이제 심사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관람료는 없어요. PPH는. 특허청에는 관람료는 없는데 미국 대리인 비용이 있고 한국 대리인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서류들에 대한 거를 영문으로 사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PPH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국내 대리인, 해외 대리인 합치면 한 150에서 150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싼 대리인들도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심사는 일단 PPH를 신청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6개월에 1년 사이에 어쨌든 그 PPH 신청한 날로부터 대략적으로는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하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얘는 결국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보다 넓은 권리 범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등록 가능한 거랑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마다 심사관이 달라가지고 한국보다 사실은 더 넓은 청구 범위, 권리 범위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게 사실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요. 한국에서 등록된 걸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도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PPH는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 이제 심사 촉진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등록받는 거는 트랙 1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 트랙 1을 사용을 하면 3개월 내에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근데 비싸요. 지금 보시면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2,000불 정도 되잖아요. 저 관람료만 2,000불이면 막 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해외 대리인 비용 또 뭐 국내 대리인 비용 하면 거의 한 400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용 부담이 있죠, 트랙 1은. 그래서 미국은 보통 이제 아까 말한 PPH를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페이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페이스는 이제 얘도 신청을 하면 심사 결과를 한 3개월 내에 받을 수 있어요. 이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관람료는 없어요. 근데 페이스는 현지 대리인이 그냥 신청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싸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페이스를 사실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또 이제 출원인마다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페이스는.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심사 단계에서 어쨌든 그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1차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중국도 우선 심사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중국은 되게 한정돼 있어요. 특정 기술 분야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PPH가 더 유리합니다.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기심사. 조기심사도 심사 결과를 한 3개월 내에 받을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관람료가 없고 현지 대리 비용은 한 40만 원 정도. 그래서 PPH를 하는 게 유리한 거는 미국이랑 중국이고요. 그다음 유럽이랑 일본은 각각 페이스나 조기심사를 하는 게 심사를 더 빨리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결정 후에 분할 출원, 계속 출원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특허가 저희가 쭉 심사를 받고 등록 결정이 되고 나면 분할 출원을 할 건지를 특허청에서 물어봐요. 특허 출원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면은 그 특허 명세서에 있는 특징들을 각각을 사실은 권리를 받는 게 일단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특허망이거든요. 특징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사받았던 청구항 외에 다른 특징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특허적으로 선진된 기업들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통상 2, 3개월 정도 등록료 납부 전에 분할 출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계속 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사실은 분할 출원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미국에서 분할은 보통은 심사하다가 발명의 단일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 특허 출원에 발명은 어쨌든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발명 내용이 기술된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인식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단일성이 없다고 사실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분할 출원을 보통 이제 하고요. 요 계속 출원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출원 중인 상태면 그 원 명세서에서 따로 사실은 청구항을 잡아가지고 심사 출원을 진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출원 같은 경우는 일단 무출원이 있잖아요. 무출원을 출원하고 계속 출원은 존속기간 자체가 모출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적인 이득은 사실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 존속기간이 한 3년 남아도 계속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슈가 된 문제가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출원은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미국 제도에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해외 출원을 할 때 사실 이제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공지예외 제도라고 저희 나라도 있어요. 저희 나라도 출원 전에 출원인이 예를 들어서 박람회나 논문이나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공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기간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1년이에요. 저희 나라는. 그리고 공지의 형태는 상관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확인이 되든 박람회에서 하든 학회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유효 출연을 하면 되는데 그게 유효 출연이 한국 출연이든 PCT 출연이든 상관없고요. 공지 사유는 불문하고 저희 나라랑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도 저희 나라랑 똑같아요. 1년 내에 출연을 하고 공지 사유 불문입니다. 근데 유의해야 될 게 유럽이랑 중국이에요. 사실 대학교 교수님들이 사실 공지 예외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다 논문을 먼저 하시고 출연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유럽이랑 중국은 사실은 못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공지 예외 사유로 인정 자체를 안 해줘요. 유럽이랑 중국은. 그리고 기간도 사실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이 정부가 인정하거나 뭔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박람회예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 인정 사유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는 대만도 뭐 저희 나라랑 똑같고요.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그다음 호주도 1년 내에 공지 사유 불문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 출연인데요. 보시면 이제 유효 출연이라고 써져 있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미국이랑 인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은 공지일로부터 그 출연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출연이 1년 내에 되면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 대만이라고 치면 공지일로부터 대만 출연 자체가 1년 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가 훨씬 더 짧죠. 왜냐하면 국내 출연한 시점보다 공지가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랑 인도는 사실 더 긴 거죠. 공지하고 1년 내에 문제 한국 출연을 일단 하면 되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일본에 나가려면 공지일로부터 일본 출연 자체를 1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랑 인도는 한국 출연을 1년 내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간적으로는 미국이랑 인도가 조금 더 사실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인도는 사실 이 여러 나라들 중에 심사 기간이 실제로 제일 깁니다. 얘네는 다른 나라 심사 결과를 보고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도는. 그래서 다른 나라 패밀리 특허들의 상황들을 다 항상 보고를 해달라고 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무를 할 때 명세서 번역인데요. 뭐 요거는 뭐 대부분은 많이 사실은 특허 사무소에서 이렇게 보통 많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랑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지에서 하면 비싸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은 영어나 뭐 일본어는 잘 하시는 번역 회사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국내에서 번역을 하고 국내 대리인이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출원인한테 주고요. 물론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 해외 대리인의 리비전을 한번 받죠. 네, 그렇게 보통 진행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그 특허사무소에서 하는 게 더 싸요. 국내 번역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보통은 중국 특허사무소에서 의뢰를 맡기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어를 국내 변리사 중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걸 번역을 했다고 해서 검수를 사실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책임 회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현지 대리인한테 의뢰를 하는 게 뭐 저희도 편하고 사실 또 출원인 입장에서도 그게 더 정확하니까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청구항 작성은 요거는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나라마다 비용을 청구항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본 관람료 내에서 청구항을 작성을 하는 게 어쨌든 비용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 청구항이 20개예요. 20개인데 그 중에 독립항이 3개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국내 출원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중청구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1항, 2항인데 3항에서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뭐 이렇게 받기를 못해요. 못하는 건 아닌데 비용이 그냥 더 플러스가 돼요. 그냥 그걸 하나의 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을 2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건 아닌데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풀어서 써요. 예를 들어 2항 또는 3항,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뭐라고 했다면 그걸 1항에 있어서 2항에 있어서 풀어서 20개 안에서만 작성을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비용적으로는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출연료의 청구항이 15개예요. 유럽도 이제 여기는 이 무제한적으로 다중청구항이 인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1, 2항이 있는데 3항에서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4항에서는 1항 내지 3항에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중 중복이 계속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사실 가능하면 청구항을 15개로 줄이되 다중 청구항을 많이 인용하면 좋은 거죠. 저희한테 유리한 거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 청구항은 10개고요. 기본 출연이 10개고 여기도 이제 제한적 다중 청구항인데 얘는 저희 나라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약간 1항, 2항이 있고 3항에서 1항 또는 2항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밑에서 1항 또는 3항 이렇게 인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항 자체는 이미 1항 또는 2항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4항에서 예를 들어서 1항 또는 3항 이렇게 인용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청구항의 그 비용 산정 방식은 저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마다 비용을 받아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항마다 비용을 받고요. 근데 이제 얘네는 아까 유럽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다중청구항을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무제한적으로 다중청구항을 인용할 수는 없어요. 아까 중국처럼 다중청구항 중복 인용은 저희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출원을 하실 때 해외 출원하실 때 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조금 이제 비용을 뭐 줄이면서 적절하게 청구한 개수를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시사점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출원국 선정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할 건지가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권리를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인지 그거 2개 정도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 앞에 4나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출원 방식은 일단은 진출국가가 명확하면 파리 조약으로 하는 게 일단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사업화되는 걸 봐야 된다 그러면 PCT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 촉진 제도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은 PPH, 심사 하이웨이 조들을 이용하고 유럽은 페이스, 일본은 조기 심사.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뭐 비싸더라도 하겠다고 하면 트랙 1 정도까지 하고요. 심사 청구 시기는 뭐 보통은 사실 대부분의 출원인들이 뭐 해외 출원했으면 빨리 등록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좀 그걸 뭐 한국의 심사 결과가 있다면 사실 그걸 바탕으로 심사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할 출원이나 계속 출원은 등록 결정 이후에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해외 출원 비용 지원 제도인데요. 이제 뭐 글로벌 IP 스타 이거는 이제 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어떤 뭐 사업들인데요. 그거 하시면 뭐 PCT나 개별국 진입할 때 그러니까 좋은 비용들 지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특허 전략 개발하는 스타트업 관련해서도 비용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발명진흥회에서 하는 것 중에 뭐 PCT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IP 바로 지원 사업이라고 연간 뭐 이렇게 PCT 한 건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표준 특허 창출이나 공제, 기술 보존기금에서 공제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